하늘이 저물어가는 시간 아주 오래된 골목길 끝에 자리 잡은 낡은 간판의 전당포가 주황빛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최진호 할아버지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전당포를 지키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진호는 쇠로 된 테두리의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오늘도 정교한 시계의 부품을 살피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비치는 석양빛이 진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며 따스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진호는 물건을 맡기러 오는 손님들에게 늘 친절했습니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인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의 눈은 사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었죠. 진호는 전당포를 찾는 사람들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절박함에 물건을 맡기는 사람, 욕심으로 남의 물건을 가로채려는 사람, 잠시 돈이 필요해 귀중품을 맡기는 사람. 그는 모든 이의 사연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일상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낡은 전당포 뒤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거대한 재산이 숨겨져 있었죠. 그는 사실 억만장자였습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전당포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진호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진정한 상속자를 찾는 것이었죠. 진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20년 전 딸 은지와 크게 다투고 연을 끊었던 기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가난한 남자와 결혼해 집을 나갔죠. 그 후로 딸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진호는 매일 밤 딸의 사진을 보며 미안함과 그리움에 젖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시계를 고치고 물건을 정리하는 일상은 진호에게 위안이 되었어요. 그는 삶의 대부분을 이 작은 공간에서 보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그의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듯했죠. 전당포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어요. 창밖으로 세상이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밝히고 찻잔에 차를 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죠. 전당포의 문을 조심스레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호는 시계를 살피며 내심 놀랐습니다.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이 지났는데 찾아온 손님이라니.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문이 열리고 어린 여학생이 들어섰습니다. 교복을 입은 그 아이는 18살 정도로 보였어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조심스레 전당포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소녀는 진호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호는 다가오는 소녀를 바라보며 왠지 모를 친근감을 느꼈어요. 소녀는 진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유나라고 했죠. 유나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천으로 감싸진 물건이었습니다. 진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소녀가 내미는 물건을 바라보았죠. 유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천을 풀어 낡은 회중시계를 내밀었습니다. 이 시계를 맡기고 싶어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유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진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진호는 자신의 동요를 감추려 안경을 고쳐 썼어요. 이 낡은 회중시계는 진호에게 너무나 익숙한 물건이었습니다. 20년 전 딸 은지의 20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어요. 진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시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시간은 멈춰 있었고 표면은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지만 분명 그때 그 시계가 맞았죠. 이 시계는 어디서 구한 거니? 진호의 질문에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엄마의 유품이에요. 엄마가 저를 키우다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남은 게 이 시계뿐이었어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였니? 진호가 다시 물었죠. 유나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대답했어요. 은지요, 최은지였어요. 진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시계가 무거워졌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자신이 새겨넣은 글자가 남아있었죠. 사랑하는 딸 은지에게 진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감정을 숨겼습니다.
이 시계가 얼마나 필요하니? 진호가 담담하게 물었어요. 유나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30만 원이면 이번 달 월세와 식비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호는 유나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죠. 그녀의 얼굴에서 은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같은 눈매 같은 입술 모양 그리고 무엇보다 똑같은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시계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컸지만 진호는 다른 제안을 했어요. 시계를 맡기는 대신 일주일간 전당포에서 일을 도와주면 어떻겠니? 나이가 들어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죠. 진호의 말에 유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학교 끝나고 올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 유나는 방과 후 전당포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일에 익숙해졌어요.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며 진호가 하는 일을 유심히 배웠습니다. 진호는 유나의 성실한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유나는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하며 전당포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진호와 유나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진호는 유나에게 시계 수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유나는 금세 진호의 가르침을 습득했죠. 똑똑하구나. 진호의 칭찬에 유나는 수줍게 웃었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를 닮아 손재주가 좋다고. 유나의 말에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유나는 어머니 은지에 대해 물었어요. 엄마는 항상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계신지 몰라요. 엄마는 그냥 우리 둘이 잘 살자고 하셨죠. 유나의 말에 진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은지가 끝까지 자신의 존재를 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팠어요. 진호는 은지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유나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나가 자신이 할아버지임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돈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진호는 유나의 진심을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유나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진호는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 있니? 진호의 물음에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요. 유나는 미안한 표정으로 진호를 바라보았죠. 혹시 약속한 일주일보다 조금 더 일할 수 있을까요? 진호는 유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얼마나 필요한데? 진호의 물음에 유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50만 원 정도요. 친구 치료비와 약값을 도와주고 싶어요. 진호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현금을 세어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50만 원이야. 친구를 도우려는 마음이 기특하구나.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돈을 바라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더 열심히 일할게요. 유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죠. 진호의 마음속에는 은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유나를 향한 애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는 유나의 손녀임을 확신했지만 아직 그 사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전당포에 도착했어요.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가 많이 좋아졌어요. 유나는 진호에게 달려와 기쁜 소식을 전했죠. 진호는 다행이구나 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러면서도 유나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른 것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진호는 유나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골동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법, 손님의 진심을 읽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알려주었습니다. 유나는 진호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소중히 받아들였죠.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호는 유나에게 시계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건 내 것이야. 돈도 모두 갚았고. 이 시계는 너에게 중요한 물건이니까.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엄마가 늘 이 시계가 우리 가족의 연결고리라고 했거든요. 진호는 유나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나는 시계를 받아들고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사랑하는 딸 은지에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이 글씨는 누가 쓴 걸까요? 유나의 질문에 진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내 외할아버지겠지. 진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진호는 마음속 갈등이 깊어졌어요. 유나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까? 그러나 유나가 돈 때문에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할까 두려웠습니다. 진호는 유나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죠. 그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는지 아닌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호는 유나를 더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값비싼 금반지를 일부러 계산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유나는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진호에게 가져다 주었죠. 할아버지, 이거 손님이 놓고 가신 것 같아요. 진호는 유나의 정직함에 감동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진호가 일부러 많은 돈을 내밀며 거스름 돈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유나는 정확히 계산하여 남은 돈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많이 주셨어요. 진호는 유나의 정직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죠. 그러나 아직도 마음속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유나가 자신의 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변할지 두려웠습니다. 갑작스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어요.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밤이 깊어져도 유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진호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당포 문을 열자마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유나가 쓰러져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호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에 도착하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유나가 보였습니다. 의사는 심한 빈혈과 영양실조 상태라고 했죠.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진호는 의사에게 최선의 치료를 부탁하며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실에 홀로 남은 진호는 잠든 유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은지와 너무나 닮아 있어 가슴이 아팠어요. 진호는 유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죠.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유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어요. 진호는 유나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은지가 집을 나간 후 진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딸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은지는 철저히 자신의 흔적을 감추었죠. 자존심 강한 은지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진호는 자신의 고집으로 딸을 잃은 것을 평생 후회했어요. 이제 손녀 유나를 통해 그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유나가 눈을 떴어요.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옆을 지키고 있는 진호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약했죠. 진호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병원이야. 넌 쓰러져서 여기 왔단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유나는 학교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던 기억을 이야기했어요. 요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죠. 월세를 내고 나면 식비가 부족했던 겁니다. 진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자신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진호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의사가 들어와 유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치료비는 모두 처리되었다고 했어요.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진호를 바라봤죠. 할아버지가 해주신 거예요. 유나의 물음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나의 말에 진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만으로 충분해. 다음 날 아침 유나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어요. 의사는 며칠 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호는 유나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당부했죠. 전당포는 걱정하지 말고 쉬어. 진호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저에 대해
궁금한 것 없으세요? 유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진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이니? 진호가 물었죠.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특별히 챙겨주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처음부터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진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해줄 것이 있단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먼저 건강해져야 해. 나중에 전당포에서 이야기하자. 진호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생활이 일주일째 되던 날 유나는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진호는 유나를 데리고 전당포로 향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진호는 오늘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당포에 도착한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호는 유나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너에게 말해줄 중요한 이야기가 있단다. 진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유나는 긴장된 표정으로 진호를 바라봤죠.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진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진호와 어린 은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의 어머니 은지란다. 진호의 말에 유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진 속 소녀는 분명 자신의 어머니였죠. 유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진호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나는 너의 외할아버지란다. 내 어머니 은지는 내 딸이었어.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전 은지는 내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집을 나갔단다. 내가 너무 완고했어. 딸의 행복보다 내 고집을 앞세웠지. 그 후로 은지를 다시 만나지 못했단다.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유나는 말없이 진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진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 시계를 들고 왔을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았단다.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어. 그래서 너에게 이를 제안했던 거야. 진호의 고백에 유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유나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내 어머니는 자존심이 강했단다. 내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거야. 진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너를 만난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단다. 유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아버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미워하는 기색은 없었다고 말했죠. 유나야, 내가 더 말해줄 것이 있단다. 진호는 심호흡을 하고 유나를 바라보았어요. 사실 나는 이 작은 전당포만 가진 노인이 아니란다. 진호의 말에 유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진짜 직업은 사업가였어. 큰 기업을 일구며 재산을 모았지. 지금도 나는 여러 기업의 대주주란다. 진호의 고백에 유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전당포는 단지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공간이었단다. 진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부자들 사이에선 진심을 알기 어려워 평범한 노인 전당포 주인이 되어 살기로 했지. 내 재산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할 생각이었단다. 하지만 이젠 내가 나타났으니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진호의 말에 유나는 당황했어요. 유나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호는 유나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죠. 그럼 뭐가 필요하니? 유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가족이요. 제 곁에 있어줄 사람. 유나의 말에 진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유나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호는 유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리 와보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진호의 부름에 유나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진호는 오래된 금고를 열고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할머니의 것이었단다. 결혼할 때 선물했던 목걸이란다. 하지만 은지가 집을 나갈 때 두고 갔지. 진호는 목걸이를 유나에게 건넸어요. 진주가 달린 은색 목걸이는 오래되었지만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받아들었어요. 정말 예뻐요.
할아버지 진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내 할머니는 아주 우아한 사람이었단다. 너처럼 마음씨 고운 여자였지. 오래전 병으로 떠났지만 하늘에서 너를 만나게 되어 기뻐할 거야. 유나는 목걸이를 가슴에 품으며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진호는 유나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원한다면 좋은 학교로 전학할 수 있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구나. 진호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학교에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좋아요.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유나의 대답에 진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의 소박함과 만족하는 마음씨는 진호를 감동시켰어요. 그녀는 갑자기 찾아온 부유함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과 진실한 관계에 더 의미를 두었죠. 진호는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사회복지사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진호는 유나의 꿈을 응원하며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주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는 유나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나가 미래에 본인의 의지대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이런 계획들을 유나에게 바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유나가 부담스러워할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진호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유나는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전당포 일을 도맡아 하겠다고 나섰죠. 할아버지는 푹 쉬세요. 제가 가게를 볼게요. 유나의 말에 진호는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학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걱정했어요. 그들은 전당포의 한쪽 공간을 작은 카페처럼 꾸몄어요.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죠. 진호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기금을 마련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이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영과 자선 활동의 기초를 배웠어요. 진호는 유나의 성장을 지켜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유나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어요. 진호는 유나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했죠. 유나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돈이나 다른 것들은 걱정하지 마. 내 꿈을 위해 내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진호의 말에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유나의 대학 졸업식 날 진호는 자리에 앉아 손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수석. 졸업 소감을 발표하는 유나의 모습은 당당했어요. 유나는 연단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 삶의 어려운 순간에 손을 내밀어 주신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유나의 졸업 소감은 계속되었어요. 저는 제가 받은 사랑과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유나의 말에 진호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죠. 그는 손녀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진호와 유나는 전당포의 이름을 희망의 전당포로 바꾸었습니다. 유나는 전당포를 단순히 물건을 맡기는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과 꿈도 맡아주는 곳이란 의미였죠.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의 전당포는 단순한 전당포를 넘어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해갔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 지역 주민들의 소모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 바자회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어요. 진호와 유나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가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유나는 진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요. 유나의 제안에 진호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들은 희망의 전당포 앞에 나란히 섰죠. 사진작가는 셔터를 누르기 전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서로 더 가까이 붙어보세요. 진호와 유나는 어깨를 맞대고 환하게 웃었어요. 사진을 찍고 난 후 진호는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곁에 온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단다. 진정한 가족을 찾은 것 같아 유나도 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두 사람은 따스한 햇살 아래 희망의 전당포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희망의 전당포는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사람들의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과 꿈을 맡아주는 곳으로 말이죠. 진우와 유나가 시작한 작은 변화는 이제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